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4,140선을 터치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미국 증시 기술주가 상승을 한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개장 전부터 주목받았던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선 관련된 섹터이죠.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바로 연설을 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기탑을 한화와 협력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한화그룹주를 바탕으로 지금 전반적인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황금 함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급의 프리기탑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한국 회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한화는 위대한 회사이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기업명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규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한데요. 프리기탑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호위함으로 연방 정부를 이제 호위하고 순찰하는 그러한 함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해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산업 정책,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엮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이 골든 플리트, 그러니까 황금 함대는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프리기탑은 현실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황금 함대는 초대형 전함과 프리기탑을 결합해서 거기에다가 차세대 무기를 탑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가 탑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상징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을 분리를 한다면 우선 상징적으로는 초대형 전함과 구축함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황금 한 대를 만들겠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이 안보에 대한 메시지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든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골든 플리트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기술이라던가 예산과 같은 변수가 근데 이게 법적으로 좀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기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일반적인 초대형 전함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발주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수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군 운수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캐시플로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듯하고요. 이렇게 수주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협력이 명확하고 더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프리기탑이 오히려 다른 초대형 전함보다 조선사 입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선 물량이요, 계속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25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과 속도까지 제시된 산업 로드맵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몇 척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게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실체가 없는 건데 이번 조선과 관련된 이슈는 실체가 있다는 게 제일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2030년에 첫 선체 인수를 목표로 하고요. 경쟁 입찰 절차에 착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젠가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가 된 것이고요.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함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신규 함정 건조 예산이 260억 달러이고요. 지금 프리게이트함과 구축함, 잠수함으로 확대된다는 게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있냐라는 것에 또 말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시장에서는 의아함과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방수권법으로 명명이 됐고 행정명령이 사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제 발주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특히나 조선은요, 산업 전략으로 봐도 좋겠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한 207조 원가량이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 협력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마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의 범위가 군함 건조, 그리고 MRO, 그리고 조선 기자재 공급망 생태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범위에서 MRO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왜 MRO가 핵심 사항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냐면요. 시장의 규모가 한 20조 원, 연간 단위입니다. 20조 원 규모이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2자릿대이고 여기다가 수명 주기가 건조비의 2배에서 3배가량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게 많은 장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해군 사업에서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실제 발주라던가 예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의 파일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한화라는 그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음 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일까요?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용 컨스텔레이션급 사례가 있는데 이게 개발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아진 상경인데 그래서 설계라던가 공정 통제에 실패했다라고 미국 해군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한국이랑 손잡고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건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중국과 안보 경쟁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5년 정도 걸리면요. 미국이 7년이고요. 우리나라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조를 맡기게 된다면 2배가량의 더 많은 건조 호위함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 기술력도 있는 우리나라, 특히나 한화그룹을 언급한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빅3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직접 선택한 실행 가능한 파트너고요. 5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연간 건조 능력이 한 20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MRO의 거점을 필리조선소 인수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해우 해상 기업과 조선소와 지금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이긴 한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설계부터 기자재까지 밸류체인이 역시나 공고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도에서도 조선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역시나 협력 관계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HD현대의 강점은요. 방산이라던가 무인 체계와 같이 좀 더 넓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빅3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조선의 밸류체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되는 게 낙수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중형 조선사 중에 최초로 HCL중공업이 미국 해군과 함께 MRO 수주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중소형사에서는 또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머지 기업들로 점점 확장될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역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정 MRO 클러스터라던가 기자재, 블록 그리고 장비와 같이 이렇게 분업 체계가 점점 확대되게 된다면 어떤 기업과 지금 기자재 기업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변수도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존스법인데 이게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소유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직접적으로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동맹국 선박 등록제가 된다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가의 성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산타 랠리에 기대감을 모았던 국내 증시 오늘은 다소 한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제한적이지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도체 투톱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방은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4,1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중 고점 4,140포인트를 터치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일중 저점을 점차 낮춰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 918포인트였는데요. 현재 코스닥 9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뜨겁게 좀 인기를 받았던 섹터 또 테마라고 하면 우주항공일 텐데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도 영향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 기관은 3,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9,700억 원 이상 순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간 소외됐던 조선주들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또 미 해군 프리킷함과 관련해서 하나와 협력해서 건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금 함대의 경우에는 2척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25척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수주 기대감들 국내 기업들에게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조선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HJ중공업 5.7%대 강세 확인됩니다. HD현대중공업 3.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2.5%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0.8%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노스페이스의 우주 발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전장에서는 계속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우주 발사체 막상 발사를 시작한 직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폭발했다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조정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 기록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4.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HVM 오늘 10%, 14%가량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 터치하는 이후에 낙폭을 소폭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7%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챙겨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포진해 놨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간밤 증시에서 나왔던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오늘 조선주를 크게 띄어 올리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를 띄운 트럼프가 이제 한화와 손잡고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선언하면서 이 외침 속에 오늘 관련주들이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자세히 볼까요? 미국 해군이 추진하는 신형 프리기탐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한국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업은 한화라는 굿 컴퍼니, 훌륭한 회사다라고 전했고요.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마스강 구상의 핵심 구상 중 하나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형 신규 함정들로 구성된 이른바 골든 프리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황금 함대라고 이제 번역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인데 골든 플리트가 트럼프가 이번 마스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 사업의 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건조될 프리깃함들이 이 함대의 일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 흐름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함께 살펴보시죠. TMC는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이고요. 삼형 엠텍 같은 종목도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강력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12만 3,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이 밖에도 조선 엔진주까지 함께 훈풍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이 4%대, HD 현대마린엔진도 6%대 강세 가져가면서 9만 7천 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조선주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안에서 흐름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인데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왔던 우주항공 섹터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주요했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로 섹터 동반이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미래에셋 증권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이 이루어졌을 때 최대 수혜주가 최근에 급등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증권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했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미래에셋 증권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서치한 바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차원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2억 7,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수준인데 이 안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출자한 금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절반 이상의 금액이 증권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의 경우 미래에셋 증권의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추이는 이제 현재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8천억 달러까지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스페이스X 상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주항공 쪽에 투자한 가치를 살펴볼 때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주 분위기와 함께 비교해 보시죠. 미래에셋 증권이 4% 가까운 탄력으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증권주는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오늘 1%대 오름세로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교보증권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증권주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디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또 강한 흐름을 우리 증시에서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 2026년이 엔터주 호황기 진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어유 관련돼서도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 48,000원을 최근에 제시하기도 했는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초반 성과는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나 웹스토어 결제 전환율이 12월부터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QQ뮤직 버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비스인데 신규에서 현재 아티스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대 51%대 급증세, 영업이익률도 12%포인트 가까이 급증하면서 48.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포 재팬의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플랫폼인데 작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높다고 봤고요. 분기마다 구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 디어유 흐름 돋보입니다. 역시나 7%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4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노머스, SM도 동반해서 8%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M도 12만 8,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YG엔터까지 3에서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과 함께 또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한화오션 점검을 해봐야겠죠. 13%나 급등세 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신형 프리기탐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한화의 미국 방산 시장 진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돌고 돌아서 조선주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네. 일단 한화오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관심이 없다가 오늘 대거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최근에 정체 쪽 이렇게 보니까 거의 쌍바닥이네요. 예, 그런 쪽의 변화를 맞추고 들어왔던 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조선주 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보다 실적보다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수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어제 4시 반에 저희 미국 시간이죠. 오후 4시 반에 들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담화와 함께 나왔던 내용들 쪽에서 이제 우리
우리도 함대를 구성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신규 함대와 관련된 골든 플릿에 대한 계획들이 승인되기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국내 쪽에서도 수혜가 있다라는 쪽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내 이름을 따서 트럼프급의 2척의 대형 전함을 건조를 하겠다.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승인을 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20에서 25척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우리도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반응들도 같이 이어지는데 일단 중국이 조선 능력이 미국의 약 한 230배까지로 지금 벌어져 있다고 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빨리 쫓아가야죠. 그러면 쫓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이 그럴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없습니다. 특히 자재도 비싸고 노동비도 비싸고 또 들어가는 또 노동 시간들도 한정돼 있고 하는 노조가 강력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우방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다시 어떤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정부 중심으로 돈을 투입하고 끌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준비가 잘 된 쪽이 어디냐? 한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 쪽에서 가장 먼저 필리조선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오션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 시스템 가장 또 수혜를 받겠다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하나오션이 또 중점을 갖고 있는 쪽들은 말씀드렸던 방산과 MRO라고 하는 또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확장세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함정 MRO 산업들을 이제 진출을 하는 상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만약에 조선 쪽의 업황이 둔화되거나 좀 부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안 좋을 때는 거의 뭐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그리고 또 좋을 때 다시 반응하고 하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이게 보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시기, 업황이 부진한 시기 쪽에서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해군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겠다, 업황의 바닥을 지지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잠수함이나 수상함 같은 쪽에서도 캐파를 늘릴 것이다라는 쪽에서도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은 LNG선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고가 수주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환경 규제 강화로 이제 LNG도 어떻게 보면 사용 용도를 이제 기존의 CO2 발생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친환경 쪽 연료로 포함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들과 함께 거기서 또 이번에 어떤 G20 정상회담과 함께 또 고전부터 일본과 또 유럽, 한국에 대해서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로 활용했던 게 이 LNG 활용도입니다. 미국 입장 쪽에서는 충분히 뽑아내서 이거를 수출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LNG선에 대한 또 수요들도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LNG선 쪽은 발주가 더 많이 나올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런 쪽에서 지금 현행 해외 지금 바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LNG선의 한 70% 이상은 다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강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이제 독이 차는 이제 3년 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주 확대는 나올 수 있겠다는 점과 함께 또 환율이 또 호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환율을 반영한다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해양 플랜트 쪽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FPSO라고 하는 FLNG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유식 또 LNG 쪽의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들을 같이 또 수주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수주 잔고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고 게다가 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대규모 투자를 안 합니다. 스마트 야드라고 해서 어느 정도 IT 기술이 접합된 또 효율이 높은 어떤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산성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말,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8조 9천억. 그러다 보니까 3년치 일감을 다 갖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부터 수주하는 거는 비싼 고부가 가치의 선들을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실적의 장기적인 기대감들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주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상 없이 계속 레벨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그를 더 체크해가는 관점들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비롯해서 조선주가 다시금 또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 올해 빅 키워드였던 마스카가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고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8%대 또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태양광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납니다. OCI 홀딩스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지난주 월요일 날 관심주였습니다. 네. 리뷰하는 입장 쪽에서 OCI 홀딩스를 또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수급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뭔 변화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수로 반전되고 있고요. 기관도 8일 연속으로 순매수했다가 오늘은 살짝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관심은 높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태양광 업황과 관련된 쪽들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까지는 과잉 투자다라는 쪽에서 가격과 또 투자는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도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태양광 패널 쪽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심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이 올해부터는 일단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 주도와의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Q는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P가 이제 어느 정도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회복 국면이 들어오는 P와 Q가 좋아지는 국면까지 들어왔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태양광의 업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진 못합니다. 지금 AMPC나 관련된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까지 2034년까지는 30% 정도 보조금을 유지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를 축소하겠다라는 조금 으름장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양광 중심으로는 육성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한 축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도가 좀 크다 보니까 국내 쪽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강한데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쪽을 좀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수요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기대감은 좀 더 설치량만 본다고 하게 되면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OCI 홀딩스가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쪽들 태양광의 가장 대표적인 소재 쪽이죠. 그쪽과 함께 케미컬 도시개발 관련된 데이터 센터 쪽들도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의 목적들이 뚜렷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의 핵심 동력은 이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겠다라는 쪽에서 폴리실리콘을 웨이퍼까지 확장시키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소재에서부터 완성까지 같이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장세가 이어지는데 이번에 베트남의 웨이퍼 공장의 지분을 65%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노동비 쪽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베트남을 활용해서 웨이퍼 시장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국내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는 기조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쪽들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실적 흐름만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도 약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4분기의 턴어라운드의 기점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좋아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반영하는 과정들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정책 관련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베트남 공장을 또 인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OCI 홀딩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 또 포착 종목 알려주셔야 하는데 또 이렇게 지난주에 알려주신 종목 바로 좋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알려주고 가시겠어요? 네, 요즘에 재미없는 섹터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의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왜 못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된 쪽의 북클로징들, 특히 이제 기관들도 일단 올해는 좀 마감시키고 내년부터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패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좀 매도세가 좀 커지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특히 올해 바이오주로 수익 난 크게 좀 투자를 했다가 수익도 크게 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매물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쪽으로 3조 7천억 규모의 라이센싱 아웃을 이뤄냈고 또 GSK 쪽으로는 4조 1천억대 그렇게 되면은 총 합치게 되면 기술 수출이 7건입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2,700억대 계약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와 이제 실적 변화가 서서히 나오는 가운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그래프아드입니다. 이게 BBB 셔틀로 알려져 있는 쪽들인데 뇌혈관 장벽에 통과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GSK나 릴리 쪽으로 들어갔던 기술 이전의 핵심적인 물질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비만이나 근육 관련된 쪽들에 대한 질환 적응증의 확장들을 좀 이끌어 갈 것 같고요. 내년 초에 가게 되면 사노피 쪽으로 추가 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같은 ADC 쪽에서 어떤 전달 물질 쪽에서 성과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중항체 ADC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네옥바이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스닥 상장 또는 또 매각으로 엑시트를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BL001이라고 하는 담도암 치료제입니다. 이쪽도 2차 치료제 쪽으로서 컴파스 테라퓨틱스와 파트너로 이어가고 있고 내년 1분기 중에 관련된 이상 데이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가 공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또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올해 이뤄낸 성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0조 원대인데 올해 받은 라이센싱 아웃 규모만 7조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요즘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주가가 라이센싱한 금액 이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ABL 바이오의 충분한 메리트도 발생한다라는 쪽에서 총 10조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주가는 거의 횡보세입니다. 횡보세에서 어느 정도 수급의 이슈가 마무리되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대가 22만 원대가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1차로 한 25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순저가는 한 16만 5천 원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관점적으로 여전히 아직 기회는 높다는 쪽에서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만 붙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위크 지나가면서 더 나아지는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중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내 일본행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며 갈등이 외교를 넘어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다.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1월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2195편이 취소됐다. 취소율은 40%를 넘겼다.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예정됐던 중일 46개 노선은 전면 중단됐다. 선양 오사카, 난징 후쿠오카, 상하이 오카야마 등 주요 노선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의 무료 취소 변경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금지 등 압박 조치도 이어졌다. 외교 발언 하나가 이동과 소비를 먼저 멈추게 했고 시장은 갈등의 말보다 그 파급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들 4번 타자 업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막 뜨겁게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씩 열기가 식곤이 있는데 조선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조선주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또 선물을 줬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아마 계속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는 처음에 이제 당선 축하합니다 인사했을 때부터 한국 조선 따봉 바로 외쳤었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 한국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인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이제 탐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다 안겨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혜택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찬물을 끼얹은 이유 중 하나가 이노스페이스 이슈가 있었죠. 이게 계속 지연되다가 드디어 이제 좀 발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송출이 중단되는 현상까지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이슈로 해서 올라왔던 이제 우주항공주라든지 이런 관련 쪽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가고 했는데 오히려 창조사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 좀 지나고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보셔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정도로 주가가 좀 안정된 다음에 보면은 오히려 그동안 못 사서 부러워만 하셨던 분들 그 부러움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로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시장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그냥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선물을 하나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그냥 잘 가져가고 그리고 갈무리만 해서 내년을 또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오늘 또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버스를 좀 이어갔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맞아요. 네, 오늘은 정말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ADC 플랫폼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ADC를 준비했습니다. ADC요? 네. 자, 일정이나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CS 보고 가시면 되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자, ADC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이오 쪽은 이제 분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개별 종목별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 동향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했더니 고등학생은 편하게 이해할 것 같고 중학생 정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게 생각했더니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를 설명하니까 항체 유도미사일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2세대 항암제 중에 표적 항암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좀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를 레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찾아가는 거죠. 여기 빨간 리본 넥타이 한 사람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그런 세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암세포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약물은 이제 무기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암세포가 위조신분증 내밀어서 나는 정상세포고 지금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해서 영양소를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쪽으로 정상적인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증식을 빨리 하는 쪽에다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게 1세대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암세포도 이제 억제를 하지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억제해서 입안에 이제 세포들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진다던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죠.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모자 쓰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독성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면역관문 억제제처럼 뭐 우리 면역 체계를 끌고 와줘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만든다던가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걸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린다던가 하는 방식의 무기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링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안전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하는 게 흡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제에서 들어가다가 중간에 용해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약효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꽉 꽂아놓고 꼭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해가지고 안전핀을 빼서 그 세포만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ADC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여기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ADC의 진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정확도와 이제 효능 향상을 위해서 이중항체. 제가 아까 빨간 넥타이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거죠. 안경 쓴 사람도 같이 찾아줘. 빨간 넥타이에 안경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레이더가. 그럼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효과도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무기를 다양화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성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쪽 무기의 다양성, 그리고 링커 같은 경우도 안전핀이 기존에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뽑았었는데 스마트하게 요즘에는 자동으로 잘 뽑히게끔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의 링커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이중항체 쪽에 메리트가 있네. 이 기업은 링커에 메리트가 있네. 요즘 링커 쪽이 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트렌드 제가 2026년 트렌드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C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ADC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DC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뽑아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ADC 관련된 안타 종목 뭘 볼까요? 네, ADC 종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요. 제가 10종목 넘게 보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 종목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종목이 동아 ST입니다. 동아 ST요? 네, 요즘엔 좀 우리 기업에서 자꾸 잊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핵심적으로 무언가 신약 개발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얘기할 때 자꾸 뒤쪽에 있지 앞쪽에 서두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 종목의 안정성을 보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나 이 종목에 ADC 한다는 거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네. ADC 전문 기업 앱티스를 이미 2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연구개발 비용을 다 기간도 압축하고 비용도 압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시기에 잘 인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대 링커 플랫폼인 이제 앱클릭을 확보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항체의 별도의 변형 없이 약물을 접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년간의 이 돈과 그리고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을 아낀 이 동아 ST가 이제 다양한 항체에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기업이었는데 또 한 번의 이제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맞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진입, ADC 같은 경우는 임상을 엄청나게 뭐 가속화해서 진행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을 지금 1상, 뭐 2상만 해도 좀 빠른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1상 이후에 빅파마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라이선스 아웃이 대규모로 지금 발생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빅파마들과 만나가지고 공급 계약하고 뭐 라이선스 아웃하고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아니면 M&A를 하고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학회가 그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이제 서로 서로 커넥션을 이어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동아 ST 지금부터 해서 하단이 막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쪽만 열려 있다. 근데 위쪽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문제였는데 그에 대해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타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ADC 종목 가운데 안정적인 종목으로 동아 ST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동아 ST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ADC 2루타 종목은 뭘로 볼까요? 뭐 빠른 종목 하면은 더 빠른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의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참 올라와서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네네. 기간 조정 끝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중에서 이중항체 쪽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중항체가 틈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다 단일항체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항체 쪽 가는 기술력이 당연히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ABL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링커 기술 말씀드렸는데 BBB 셔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단일항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부작용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정상세포를 공격한다거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빨간 넥타이만 보는 게 아니라 안경 쓴 것까지 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될 거 아닙니까, 타겟이. 그래서 두 가지 항을 동시에 잡는 이중항체, 이 ADC 쪽으로 해서 ABL 바이오 봐야 된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링커 기술 쪽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라이선스 아웃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라이선스 아웃이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얘기는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조 원 라이선스 아웃이 기록됐는데 이것 또한 기존부터 얘기 나오던 것이 결국엔 체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커 기술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쉬고 있을 때 충분히 쉰 다음에 본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모아갈 만한 구간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빠른 종목. 이미 올해 한번 이슈가 된 라이센스 아웃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점프업된 ABL 바이오를 골라주셨습니다. 진짜 이 파트너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중항체, 링커 페이로드 이걸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조금 더 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루타 종목으로 갈까요?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는 종목 뭘 볼까요? 3루타 종목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아, 동아 ST가 느리다고 했는데 더 느릴 수도 있는 종목이고 대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만 해도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뭐 결혼은 아직 못했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한테 포트폴리오를 짜서 물려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넣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뭐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아마 지금 이 현재 주가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실적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진펜트라 성장하고 본업이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M&A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적자에 허덕여서 유상증자니 사채니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이거 뭐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뭐 관리 종목 가니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수조 원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수십조 원 이상을 벌어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 탄탄한 자금력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진행이나 이런 거에 막힘이 없어요. 우리는 계획하면 바로 진행한다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기다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 본업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뭐 특허가 계속 만료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 익스타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미래에스tet하고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자적인 파이프라인까지도 구축을 했어요. 협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시대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제 뭐냐라고 하면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뽑혔다. 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일을 내주지 않을까.
기존에도 리레이팅할 일들은 많았지만 또 한 번의 리레이팅. 제가 볼 때 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 5단 상승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 기업이었다면 400만 원 넘어갔어야 되는 기업입니다라고도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혈입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3루타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뭐 이재선 파트너가 셀트리온이 안 가서 매우 답답해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해주셨는데 ADC 분야에서도 역시 셀트리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 자, 그러면 이렇게 ADC 관련해서 1루타, 2루타, 3루타 종목들을 봤고 그전에 이제 저희가 말로 홈런 알려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체크해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랭킹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4호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말로 홈런이 나왔고 새로 진입했는데 4위죠. 4개째입니다. 네, 마치 지난번에 에코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올라왔어요. 네, 에코프로도 이 바로 그냥 1페이지로 진입을 했는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제 아침에 바로 목표가 도달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6,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이제 중간에 수급이 좀 줄어들고 매수세가 줄어드는 구간인데 그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윗꼬리 다리 쪼르륵 내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잠시 후에 이 부분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1페이지에서 한 종목이 사라졌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페이지 바로 진입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하나가 사라지면서 그렇네요. 네, 하나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오늘 하나오션 올라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건재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도 이제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재진입 한번 노려보고 2페이지까지 순위가 싹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격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네. 없어요. 16,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8,000원까지는 바로 치고 갔지만 돌파는 못했습니다. 목표가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음봉으로 쭈르륵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14,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구간은 좋은 것 같아요. 14,000원 아래서는 분할로 매수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이노스페이스에 악재가 있었으니까 좀 천천히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60%에서 71%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제가 50만 원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 올리면서 보면 된다. 8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원 오늘 넘어서 53만 원대까지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양봉으로 해서 꼬리 별로 없이 꼬리를 짧게 하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요 모양처럼 오전 모양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해가지고 내일이나 이제 연휴 이후 혹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눌림목 있을 때 또 사시면 됩니다. 50만 원 전후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포착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 살짝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상승 N자형을 50만 원을 돌파하면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점점점 해놨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 여기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 N자형입니다. 그러면은 50만 원 넘어가기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출발 가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전 매수 포착 구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을 했고 한 1차적으로 이제 말로 홈런 달성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제가 저녁 야간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하단 구간에서도 포착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때 기회 오면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 볼까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ADC 관련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 뭘까요?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리가캔바이오입니다. 리가캔바이오. 이 종목도 제가 과거에 수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검증된 기술이고 이제 수학의 시기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C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 1상이 많고 2상만 가도 빠른데 이 기업은 중국에서 이미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네. 보승 기업하고 이제 기술 이전하고 해가지고 마치 HLB가 이제 항서제약과 200개 이상의 임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3상 진행 중이다라는 제일 빠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 이미 오노 약품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
다 얀센이나 이런 거 다 검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콘졸의 압도적인 이 기술력 가지고 과거부터 ADC 하면은 바로 리가펜이 떠올려야 될 정도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간 기술력이다. 뭐 기존에 있던 레고켄바이오 시절부터 해가지고 사명 변경 전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라이선스 사실 계속 나왔던 기업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콘졸이 이제 항체의 특정 부위에 정확하게 이동해서 우리 배달을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을 정확하게 하고 링커 기술 같은 경우도 분해되지 않게 스마트 안전핀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지까지 가서 딱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은 약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독성을 줄이고 약효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링커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얀센, 오노약품 뭐 다수의 이런 그룹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도 분산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상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상업화가 되는 리가켄바이오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 보시면 지금 17만 5천 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고 나는 속도가 빠른 게 좋다라고 하면 17만 5천 원과 지금 21선 구간이 바로 위에 있는데 21선까지 딱 올라타면 그때 매수하시면 조금 더 빨라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서는 나는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1차 목표치는 여기 없습니다. 22만 5천 원. 2차 목표치는 27만 5천 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서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도 1차, 2차일 뿐이지 그 구간도 저는 그냥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꼭 임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뭐 임상 3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응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대비해서 ACD 관련된 종목들 잘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잘 시청자분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실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날씨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에 도입할 신예 프리기탐을 한국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국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인 한화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점이 오늘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연일 강세 보이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내년 설 연휴 전에 H200 칩을 중국으로 출하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최근 들어 상승폭은 더디지만 오늘도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달 탐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 미국의 우주우위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늘도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도 지난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는 월가에서 양자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듀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이 내년도 CS 2026에 참석해 이 컴퓨팅 기술과 실제 고객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이 듀웨이브 퀀텀의 주가를 20%대 넘게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에도 모처럼 볕이 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이 K-팝 콘서트인 드림 콘서트가 내년도 중국 방송에서 송출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는 알파벳이 이 태양광 기업을 인수한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16만 원 유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유는요, 이 HBM 매출 3배가 가시권 영역에 들어왔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이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오늘 IBK증권에서는 미국 생산 거점 구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 209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미래셋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도 이 미래셋 증권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수혜주가 미래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미래셋 그룹이 투자한 4천억 원 규모에서 미래셋 증권이 4천억 원, 절반, 그리고 미래셋 벤처 투자는 실제로 40억 원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미래셋 주가는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종목 모두 하한가로 직행하며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상업 발사체인 한빛 나노가 오늘 오전 10시에 발사 실패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1분 만에 급락하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우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며 주가 맑은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최대 주주 엑시트 내용을 공시를 하면서 주가는 10%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달 들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어디였을까 이렇게 보면은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먼저 AD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대 이제 인류의 최대 과제이자 숙제가 이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모달리티, 이제 치료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모달리티로 꼽힙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이벨류에이트에 따르면은 글로벌 ADC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4조 5천억 원 정도에서 2028년에는 약 40조 7,4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ADC 같은 경우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항체, 그다음 링커, 페이로드, 약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전투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전투기에서 항체는 비행체, 페이로드는 폭탄, 링커는 폭탄을 비행체에 연결하는 장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연결하는 장치인 링커 기술에 집중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 항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노맨 컴퍼니라는 곳과 이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가 항체 중심의 ADC 기업으로 향후 국내 ADC 산업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곳의 기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요? 네, 이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ADC 항체 기업 중에서도 이 항체 관련된 기업들이 뜨고 있는데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달 4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11,000원에서
AMD 바이오 주가가 22일 종가 기준으로 67,000원가량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 20여일 동안 주가 상승률이 500% 이상에 달하는 거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달 1일에 이제 3,925원이던 주가가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6,7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달에만 한 70% 이상 가량 오른 것인데요. 두 기업 모두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ADC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 수만 해도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기업을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ADC로 가장 유명한 건 링가켄 바이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물론 ADC 전체적으로 잘 만들지만 이 에임드 바이오와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항체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ADC 주요 링커와 페이로드, 그러니까 약물과 연결하는 측면에서는 특허가 만료되거나 특허 만료가 임박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용이 비교적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이제 항체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안정성이 확인된 링커와 페이로드를 새로운 항체와 접합해서 더 강력한 ADC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ADC,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에 인해서 암 치료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의 핵심 기술이라던가 플랫폼 기술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술 갖고 있을까요? 네, 이제 에임드 바이오와 지노맨 컴퍼니 모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항체 기반의 ADC 기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노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PADC라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제나 111과 제나 104, 그다음에 뭐 에임드 바이오의 AMB 302, AMB 303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노클과 이 PADC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서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노클 같은 경우에는 연구 중심 병원, 임상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신규 면역 종양 타깃을 발굴합니다. PADC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암 환자의 조직과 세포 및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항체를 찾고 있고요. 둘 모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체 또는 전사체 등 다중 오믹스와 빅데이터로 신규 타깃을 발굴한 뒤 타깃을 검증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최적화하는 등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한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 PADC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어가지고 네. 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PADC 같은 경우에는 약물 개발의 전주기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항체 부분도 있지만 뭐 ADC 전체적인 페이로드, 링커까지도 다 통합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실제 환자 샘플을 통해서 항원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패턴을 확인하고 타깃 발현 모델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환자 유래 세포와 환자 유래 동물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환자 유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규 항체를 개발하고 효능 평가 및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서 후보 항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항체당 약물 결합비라고 DA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절하고 또 페이로드를 어떤 걸 선택할지도 선택하고 항체 결합 친화도를 최적화해서 이런 뭐 정교한 과정들을 교차 검증한 뒤 ADC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노클 그리고 PADC 모두 다 환자 유래 항체를 활용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환자 유래 모델의 강점이 어떤 거길래 또 이 기업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환자 유래 모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당연히 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환자 유래 모델 플랫폼의 경우에는 실제 환자의 샘플을 확보해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이제 제조합한 단백질 항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달리 이제 생체 결합력 그리고 세포 내 흡수 가능성을 갖춘 항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더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 이 두 기술력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를 뭐 학습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지노클과 PADC 모두 이제 인체 유래 뭐 항체 인간 환자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 맞지만 지노맨 컴퍼니 지노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연결된 환자 샘플을 이용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TCGA라는 등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사한 기업인 만큼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샘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오스트리아의 바이오마커 연구센터와 정밀의료 공동연구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아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사실 이렇게 ADC 제형이 주목받는 건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두 기업 역시나 기술 수출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요? 네, 지노맨 컴퍼니와 에임드바이오 모두 기술 수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지난해 6월달에 스위스 제약사인 디바이오팜의 ADC용 항체 제나 112를 5,86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영국의 엘립시스 파마의 제나 104를 기술 수출하면서 ADC 관련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나 120 같은 경우에는 차기 기술 수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나 120 같은 경우에는 지노맨 컴퍼니가 항체부터 페이로드까지 모두 발굴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지노맨 컴퍼니에게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라고 또 분석이 되고요. 이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 약 3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에임드바이오는 지난해 바이오헤븐의 AMB302를 기술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달에는 SK플라즈마의 AMB303, 올해 10월 달에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고형암 타깃 미공개 ADC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체 개발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한 ADC 툴박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2023년에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 출자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의 국내 첫 투자 사례로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업 간 모두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한 두 기업인데 과연 내년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다뤄볼 텐데 국내 바이오 업계를 대표하는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이죠. 마이크로 디지털이 내년에도 성장을 또 지속적으로 이뤄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소부장 기업, 바이오 소부장을 굉장히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마이크로 디지털이 일회용 백인 더백을 셀트리온과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내년에는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더백에 이어서 일회용 세포 배양기, 바이오 리액터라고도 하는데요. 셀빅의 생산 공정 적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셀트리온과 계약 체결을 한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더백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더백이 뭐예요?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이나 의약품을 만들 때 이제 의약품에 담긴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액체나 그런 것들이 담길 수도 있고.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더백이라고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 굉장히 쉬운 이름인데 직관적이고 그 더백을 셀트리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주에 밝힌 건데요. 좀 더 설명드리면 더백이란 이제 세포 배양 배지의 이송, 저장, 무균, 샘플링, 극저온 보관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백 브랜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회용 백의 시장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일회용 백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모성이 있군요. 네, 소모성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고 시간과 그런 것들이 드는데 일회용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쓰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켓에 따르면은 글로벌 일회용 백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21%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제품을 좀 의존해 왔던 만큼 국내 제품의 공급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 셀트리온의
조금씩 장비를 제공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의미가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이크로 디지털이 2023년부터 셀트리온과 계약을 통해서 이런 더백이나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당시 공급하던 제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연구용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한번 써보겠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대량 공급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연구할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써볼게 그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맺은 계약 같은 경우에 실제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이 더백을 사용하겠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연구 목적에서 생산 목적까지도 마이크로 디지털이 공급을 확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측에서도 이번 생산 공정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 산업용 생산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셀트리온과 협력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규격의 더백을 국산화해서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실험을 할 때 사용을 하다가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그러면 실적 가시성,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런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급이 뭐 연구용으로는 뭐 한두 개밖에 그러니까요. 납품되지 않지만 뭐 생산 용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대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 공정이 진입을 계기로 대량 생산 공정과 산업 현장 중심의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특히 일회용 백뿐만 아니라 일회용 이제 세포 배양기, 셀빅의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발걸음에도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일회용 세포 배양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셀빅 같은 경우에는 항체 의약품, 백신, 세포연혈 치료제, 미생물, 배양육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백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28년도에 6조가량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포 배양기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일회용 세포 배양기라는 점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스테인리스 세포 배양기, 고정형 세포 배양기와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형 세포 배양기도 역시 한번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한 이후에는 세척이나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일회용 세포 배양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일회용 한 번 쓰고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의약품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제 시장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 기준에는 이제 59조 원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형 스테인리스 세포 배양기가 한 72% 가량 차지하고 있고 일회용 세포 배양기가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고정형 세포 배양기, 스테인리스 세포 배양기가 많이 사용됐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척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점차 일회용 세포 배양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정형의 경우 성장률이 약 8% 정도 당연히 뭐 의약품 전체가 성장하니까 같이 성장하고 있지만 일회용 이제 세포 배양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25%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9조가량의 규모인데 지금 고정형이 72%이지만 성장률 자체가 일회용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세포 배양기를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에도 당연히 이런 뭐 세포 배양기 같은 걸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 어떤 좀 경쟁력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제 이 세포 배양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섞어줘야지 이제 균질하게 의약품 품질도 네. 만들어지고 세포가 뭐 이제 배양액과 잘 섞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셀빅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락킹이라는 방식의 기술로 차별성을 확보했습니다. 세포는 이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세포 배양 시 내용물을 섞어주지 않으면은 세포가 배양백 하부에 눌려서 괴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기존 경쟁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일회용복 내부에 교반용 프로펠러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내용물을 섞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배양 중인 세포들이 충격으로 인해 송산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의약품 품질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오비탈 락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백 내부에 교반용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포 스트레스가 적고 세포 생존율이 높고 별도의 보조장치나 임펠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 제품 대비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회용백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공급에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포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 본격적인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언제쯤 진행될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마이크로 디지털이 인도의 이제 세계적인 백신 제조사 세럼 인스티튜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생산 목적으로도 몇 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이제 생산 목적을 위한 셀빅을 추가로 공급 완료한 바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파커니핀과 계약을 통해서 데모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최종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공급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바이오 관련된 이슈 두 가지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전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3만 4만 통읍 최첨단 전함을 건조해 미 해군의 새로운 주력 전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기탐을 건조할 계획이며 한국의 한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을 한화라고 직접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한 점을 강조했다. 또 과거 폐쇄됐던 이 조선소가 재가동돼 미 해군과 민간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으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기탐이 신규 대형 전력인 황금 함대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 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시장에 산타랠리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또 좀 쏙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제 기준으로 여전히 산타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다르죠. 코스피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인데 코스닥이 오늘 조금 아픕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밀리는 양상, 2차 전지도 이외의 힘을 오늘은 못 쓰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코스피는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코스피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움직임, 특히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 장중, 특히 장 초반에는 콜옵션 쪽에서도 적지 않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4,13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로 조금 밀리는 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의 큰 이탈이 최근 며칠 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구간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조선주가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지금 모처럼 강세를 보입니다. 이슈가 있었죠.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 도입할 호위함 건조 사업이
한화라고 하는 그룹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 1억 달러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요. 이후로 7조가 넘는 규모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단순하게 미국의 MRO 사업이 아니라 함정에 대한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슈가 오히려 나오자마자 조금씩 조정 국면에 조선 섹터가 큰 틀 모두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오를 만한 섹터인 거죠. 실적은 당연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가장 수요가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큰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MRO가 아니라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까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그룹, 특히 그중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의 기업 가치는 이후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덕분에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란 기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게 우선 오늘이 될지 혹은 안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섹터는 계속해서 무언가 먹거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축으로 몰려있는 이 시점만 탈피를 한다면 조선 섹터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크게 부각받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금 밀리고 손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도 양호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1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약세 마감 예상되는 상황 9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강보합권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함께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7천억 원대, 기관이 3천억 원대 순매수였습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감지됐습니다. 1,000억 원대 순매도세였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23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양시장이 다소 엇갈린 국면이었고요. 오전장보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낙폭이 깊어지는 흐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 다시 썼고요. 또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력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에 가까운 상승을, SK하이닉스도 0.6%가량 오름세를 그리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미국 증시 훈풍을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소폭의 상승을 그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건 조선 섹터, 그 안에서도 한화그룹주일 것 같은데 하나오션이 결국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유지한 채 마감을 했고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 역시나 2에서 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방산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그리고 현대로템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금융, 증권 관련된 기업들은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보험 섹터에서는 삼성생명이 1.8%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DB손보도 2%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갔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자리 봉합권 그리고 ABL 바이오가 소폭의 상승을 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1% 넘는 하락,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4%, D&D
AMD 파목대도 3%가량 하락하면서 ADC 제형을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로봇 관련 기업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6%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훈풍이 많이 좀 쏟아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이나 조정받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가 오늘 0.7% 하락,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엔터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과의 문화교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SM을 포함해서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6%가량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 올라왔고요. 4,117.32포인트 그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약세로 결국 마감을 했네요. 919.56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0.3% 강보합권 흐름 그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장중 흐름도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소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4,140포인트까지 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장중에 4,110선까지 또 저점 낮추기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장중 저점을 좀 낮춰가는 흐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918포인트까지 저점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은 어땠을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 원대 순매수, 기관은 3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개인이 물량 출하하면서 1조 2천억 원대 순매도세가 잡혔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볼까요? 외국인의 물량 좀 출회가 됐습니다. 1,600억 원대 결국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개인이 2천억 원 순매수, 기관도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갑니다. 동반 1, 2에 올라왔고요. KB금융이 또 3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이후로 주가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해서 순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했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ABL 바이오, 올릭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속하는 펩트론, 인베티지랩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도 살펴봤지만 강력한 상승력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그 수급이 좀 로봇주로 쏠리는 양상도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53만 1,0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결국 6%대 상승 마감하면서 5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으로 기관의 순매수세도 집중이 됐습니다. 3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라는 평가가 나타났고요.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엔터주로 또 하이브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이제 70%에 육박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엔터주 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런 분석이 오늘 나오면서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위 알지노믹스 자리를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8일에 상장한 새내기 바이오주인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이후에 오늘은 6%가량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열리는 가운데 참가 기대감도 받아간 상황입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SM도 자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도 SM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PSK, CMTX 기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종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4,800원까지 바짝 올랐다가 결국 4%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23,900원으로 마감하면서 증권주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전강 후약의 장세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장중 내내 이어졌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장중에 4,140선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장 막판에 1%가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하락으로 다시금 분위기가 변화되는 모습인데 내일장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선 관련된 섹터입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개장 전부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조선 섹터에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력이 지금 시원하게 나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군함 신형 프리기함을 하나와 협력하겠다. 한화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훈풍이 오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특정 기업이라던가 금액 그리고 기간 등을 언급하면서 정말 구체화되고 실체화됐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더해졌고요. 이로 인해 MRO를 넘어서 군함 함정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조선 그리고 기자재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엔터 기업들도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유지해 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드림 콘서트 2025가 홍콩에서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의 교류가 다시금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엔터 관련된 기업들, 엔터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고른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장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화요일장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어느덧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갖고 또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들 보고 계십니까? 딱 하나 우선은 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가 나올까. 내심 오늘 시장 수급과 어제 시장 수급까지 고려한다면 내일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11월 4일에 기록했던 11만 3,400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배경도 있죠. 오늘 새벽에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한 개 나온 게 있는데요. 조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에 대한 공급 부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HBM의 총 시장 규모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폭 내년에는 오히려 상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 가격 사이클, DRAM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오히려 지금 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DDR5에 대한 수요는 PC와 서버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과 HBM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당연히 상향이 될 가능성 혹은 그럴 여지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거침없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흐름 자체가 당장 이번 달, 올 연말 여기가 끝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초에도 저는 이 두 기업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배당 기준일이 이제 26일입니다. 25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휴장인 것을 감안하면은 내일과 금요일 의외로 시총 상위 종목분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더 오를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시장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기반으로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내일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타의 선물이 어디로 좀 집중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 개 좀 살펴보다가요. SANG 엔터라고 하는 기업 리포트를 최근에 나온 거 한 2개 정도를 보다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컨텐츠의 제작, 두 번째가 완구의 판매,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센스, 네 번째가 오프라인 테마 공간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올 초까지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조금 꺾였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3분기 기준 매출 구성에서 콘텐츠 제작과 완구 판매 여기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도래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라이센스의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2023년만 하더라도 라이센스 매출 비중이 11.8%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18.3%, 그리고 올해는 19.7%까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이를 기반으로 매출이 꾸준히 나오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베트남까지 돌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매출을 확대할 만한 그런 여건을 다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3분기 때 실적이 조금은 흔들린 면이 적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 IP 사업 모델이 확장이 되면서 매출원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이 업타겟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키즈층이 기본적으로 4세에서 7세까지가 핵심층입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캐릭터 예를 들면은 티니핑 4세부터 7세 저희 애들이 딱 그 나이인데 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대도 조금씩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하나 제작이 되면 은근히 보러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성숙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확장해서 지금 시장에 내어놓고 있는데 그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10대가 아니라 20대를 위한 완구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IP 프로젝트를 통한 연령층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전략과 마케팅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당장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누적이 되면서 매니아층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완구 판매가 많이 늘어나죠. 특히 내일, 모레 아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왕구를 사려고 선물 사려고 갈 겁니다.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거 감안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기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대략 5.9% 수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일단락이 되는 시점, 즉 내년입니다. 내년은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턴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대략 32.8% 증가한 272억 원 수준. 연초만 하더라도 160억 정도면은 정말 잘했다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2배 정도까지도 늘어날 만한 수준입니다. 주가 또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PER 기준으로 18배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SAMG가 꽤나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목할 종목으로 쌈지엔터를 또 지목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7,500원까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또 어떤 선물 살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티니핑 목걸이가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티니핑이 키즈 주얼리까지 이제 영역을 장악하면서 선물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기간의 성과는 어떨지도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쌈지엔터까지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어떤 산타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주목. 내일 저는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완전히 끌어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일 정말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마지막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대응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